1980년대도 1990년대도 아니었습니다. 2015년 런던 한복판에서 벌어진 강도 사건의 범인들이 평균 나이 69.5세의 노인들이었다는 사실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실버갱이라 불렀습니다. 영국 범죄사에서 가장 기묘하고 대담하며 나이가 많은 절도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강도단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범죄의 최전선에서 활동한 베테랑들이었으며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전설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마치 은퇴 후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 노쇠한 몸을 이끌고 역사에 기록될 만한 대범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단순히 하나의 범죄 사건을 넘어 사회의 노년의 범죄와 그들의 선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범죄의 어두운 면모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망, 삶의 의미, 나이듦에 대한 복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뉴스 기사를 넘어 하나의 드라마와 같은 서사를 가졌습니다. 젊은이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범죄 세계에서 노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다는 점 자체가 많은 이들의 흥미를 자극했습니다. 그들의 계획과 실행 과정, 예상치 못한 허점까지 모든 것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영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기며 회자되었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실패로 끝났지만 그 실패조차도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아이러니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나이와 경험, 그리고 삶의 마지막 장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사건의 무대는 런던 보석거래의 심장, 해튼 가든이었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보석상과 귀금속 관련 업체들이 밀집해 있으며 그 역사만 해도 수백 년에 이릅니다. 전통과 부가 공존하는 이곳에는 수백억 원 규모의 보석, 금괴, 현금이 보관된 지하 금고가 존재했습니다. 이 금고는 단순한 저장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두께 50cm의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최신식 보안 시스템과 24시간 감시 CCTV가 빈틈없이 작동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뚫기 어려운 금고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견고하고 안전한 시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어떤 범죄자도 감히 넘볼 수 없을 것이라 여겨지던 요새였습니다. 이 금고는 단순히 물리적인 보안 장치뿐만 아니라 해튼 가든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이 주는 심리적 장벽까지 더해져 더욱 난공불락의 요새로 인식되었습니다. 이곳에 보관된 자산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했으며 그만큼 보안에 대한 투자도 아낌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금고는 단순한 저장시설을 넘어 부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실버갱의 대담한 계획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이 난공불락의 금고를 목표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노련함과 대담함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금고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이라면 충분히 침투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그들의 오랜 범죄 경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범죄자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이 금고를 노인들이 목표로 삼았다는 점은 사건의 스케일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 금고는 단순히 금고가 아니라 실버갱의 마지막 무대가 될 역사적인 장소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이는 영국 범죄사의 길이 남을 전설적인 사건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전설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2015년 4월 2일, 부활절 연휴 전날 밤이었습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귀가했습니다. 런던의 거리는 평소보다 한산했고 해튼 가든 역시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서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금고를 비추는 CCTV 한쪽 화면에 의아한 장면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이 리프트 샤프트 쪽으로 조용히 다가오더니 이내 화면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의 움직임은 신중하고 조용했으며 마치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는 듯 했습니다. 이어서 그 뒤를 따라 또 다른 노인 셋이 바퀴 달린 쓰레기통을 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강도라기보다는 마치 동네를 정비하는 평범한 환경미화원이나 배관공처럼 보였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에 노련해 보이는 표정. 그들이 끌고 온 쓰레기통 안에는 일반 쓰레기가 아닌
전문적인 장비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실버갱의 핵심 멤버인 존 콜린스, 테리 퍼킨스, 다니엘 존스, 그리고 전설적인 금고 터리범으로 알려진 브라이언 리더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수십 년간 범죄 세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며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나이듦은 오히려 노련함과 침착함으로 이어졌고 젊은 강도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유로움마저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아는 듯 침착하게 각자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과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노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범죄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각인시킬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 했던 노련한 사냥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용한 움직임은 런던의 고요한 밤을 깨우는 대범한 범죄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밤 9시 23분, CCTV 속 그들의 그림자는 금고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엘리베이터 샤프트를 통해 10m 이상 깊숙이 내려가 금고 접근 공간에 도달했습니다. 준비해온 산업용 드릴로 견고한 벽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벽의 두께는 50cm에 달했고 콘크리트와 철근이 촘촘히 박힌 특수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장비로는 쉽게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오히려 익숙한 난관이었습니다. 과거 1970년대와 80년대 런던 전역에서 수많은 은행을 털어온 베테랑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젊음의 체력 대신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기술, 끈기로 무장했습니다. 어떤 드릴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소음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벽을 뚫을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젊지 않았지만 그들의 손은 여전히 정교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힘으로 벽을 뚫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들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벽에 구멍을 뚫어 나갔습니다. 작업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들은 지친 기색 없이 묵묵히 각자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에게 금고를 뚫는 행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평생을 바쳐온 자신들의 직업이자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가 이 순간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고 실행은 노련했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마지막 범죄를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체력이 아닌 경험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노쇠한 몸을 이끌고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벽을 뚫는 데 무려 5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루하고 고된 작업이었지만 그들은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구멍이 완성되었을 때 그 너머는 어둡고 고요한 금고 내부였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구멍 속으로 기어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쇠한 몸으로 좁은 구멍을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테지만 그들은 오직 목표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금고 안으로 들어선 그들은 수백 개의 보석함을 뜯어냈습니다.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화려한 루비, 그리고 수많은 금괴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바빴지만 단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부활절 연휴 동안 이 작업은 이틀에 걸쳐 반복되었습니다. 첫날 모든 것을 처리하지 못하자 그들은 다음날 다시 금고로 돌아와 남은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들의 대담함과 끈기는 실로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이 훔친 금액은 최소 1,400만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약 2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3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이 금액은 당시 영국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피해 품목 대부분은 지금까지도 회수되지 않은 채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보석과 금괴가 여전히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 무성할 뿐입니다. 이들의 범죄는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을 넘어 그 물건의 행방까지 미스터리로 남기며 전설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적인 금고, 침투와 대규모 절도는 노년의 범죄자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노련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범행은 단순한 절도를 넘어 영국 범죄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회수 보석은 여전히 수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며 해튼 가든 강도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방대한 범죄가 벌어지는 동안 경찰은 금고의 경보 출동 신호를 받고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4월 3일 새벽 금고에서 경보가 울렸지만 경찰은 이를 단순한 기기 오작동일 가능성이 크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만약 그날 경찰이 출동했다면 실버갱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찰의 안일한 대처는 그들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고 결국 엄청난 규모의 절도 사건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경찰의 오판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사건의 결과를 완전히 뒤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경보 시스템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과연 경찰은 왜 경보를 무시했을까? 단순한 오작동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의문들은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경찰이 즉각적으로 대응했다면 실버갱의 대담한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막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었고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경찰의 허점은 실버갱에게는 예상치 못한 행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을 넘어 경찰의 대응 체계와 보안 시스템의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가 되었습니다. 금고의 경보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대응 실패는 실버갱의 성공적인 범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4월 7일이었습니다. 부활절 연휴가 끝난 후 직원이 출근해 금고를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금고는 곳곳이 파손돼 있었고 빈 보석 칸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직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언론은 즉시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강도 사건이라며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영국 전역을 넘어 전 세계가 이 충격적인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범인들이 노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은 더욱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야드 산하 최정예 부서인 플라잉 스쿼드가 사건을 맡았고 CCTV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범인들의 모습은 진짜 괴상했습니다. 노인들, 그것도 6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고령의 범인들이었습니다. 작업하는 동안 장비를 끌고 오며 힘들어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쇠한 모습은 일반적인 강도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치 할아버지들이 동네 공사판에서 일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언론은 그들을 각각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진저씨, 키 큰 남자, 신사, 스트롱씨, 마치 코미디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범죄 기술만큼은 결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치밀한 설계, 필요한 장비 조달, 완벽한 침입 경로 그리고 절묘한 연휴 타이밍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실버갱은 최소 1년 이상을 준비했고 실제 실행은 과거 대형 강도 사건들과 동일한 방식의 고전적 침입 절도였습니다. 그들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노련했고 그들의 실행은 대담했습니다. 이들의 범죄는 단순한 힘과 무력이 아니라 지혜와 경험이 바탕이 된 지능적인 범죄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겉모습과는 달리 내면에는 오랜 세월 갈고 닦은 범죄 기술과 노하우를 지닌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언론의 조롱 섞인 별명 뒤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완벽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노련한 범죄자들의 모습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인 그들의 계획에는 단 하나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범행 후에도 계속 만나며 훔친 물건을 어떻게 나눌지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성공했다고 믿었지만 이미 경찰의 추적망에 걸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경찰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차량을 추적해 모든 멤버의 은신처를 파악했고 2015년 5월 19일 일제히 9명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노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규모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나약해 보였습니다. 재판에서 대부분은 유죄를 인정했고 주요 멤버인 콜린스, 퍼킨스, 존스는 각각 7년형을 두목, 브라이언 리더는 6년 3개월을 선고받습니다. 그중 테리 퍼킨스는 2018년 복역 중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실버갱의 이야기에 비극적인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엄청났지만 그들의 실패는 너무 인간적이었다. 실버갱은 오랜 세월 범죄를 업으로 살았지만 노년의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체력도 기술적 민첩함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젊은 시절이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어리석은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노쇠한 몸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와 과거의 성공에 대한 자만심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마지막 범죄를 선택했을까? 왜 그들은 노년의 마지막 순간을 범죄로 장식하려 했을까? 이 질문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금고 털이는 그들에게 직업이자 정체성이었다. 평생 해온 일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범죄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고 그들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영광을 되찾고 싶었던 혹은 자신의 능력이 아직 녹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마지막 욕망이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멤버는 이게 마지막 기회였다, 젊었을 때처럼 한 번 더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 범죄는 단순히 금전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마무리하는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한 시대 범죄자들의 마지막 자존심이 담긴 범죄였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무대는 성공이 아닌 체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광스러운 퇴장이 아닌 쓸쓸한 체포로 막을 내렸습니다. 2015년 해튼가든 강도 사건은 그렇게 영국 범죄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범인들은 모두 잡혔지만 훔친 보석 대부분은 아직도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다이아몬드와 금괴들은 여전히 미스터리에 쌓인 채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질문은 하나입니다. 평균 나이 70세의 절도단이 어떻게 런던의 핵심 금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는가? 그들의 노련함과 대담함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그리고 이건 정말 그들의 마지막 범죄였을까? 혹시 그들의 뒤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질문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해튼가든 강도 사건을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전설적인 이야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기록을 넘어 인간의 욕망과 나이듦,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깊은 사유를 남겼습니다. 이 노인들의 대담한 범죄는 실패로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회자되며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미회수 보석처럼 그들의 마지막 범죄는 영원히 미스터리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